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네. 멋진 7월 9일 금요일 아침, Thanks God It's Friday가 왔지만 여러분들 마음이 약간 동요되실 것 같아서 직접 바로 현재 상황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일단 먼저 전일 타격을 상당히 많이 받았고요. 한국 증시뿐만 아니라 중국 증시도 타격을 받았고, 유럽 증시도 1%대 중반에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에 비한다면 역시나 미국은 선물 시장에서는 2% 수준 가까운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만, 네, 결과는 어땠나요? 결과는 0.86%의 S&P 500 하락이 나타났고, 다우는 0.75%, 나스닥은 0.72%로 그냥 뭐 있을 수 있는 하락 정도를 나타냈다고 하는 게 사건의 진실입니다. 네. 그러나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왜 사건의 진실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일상적인 수준의 하락이었고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되돌림이었는데, 아시아 증시와 지금 유럽 증시가 워낙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심리적으로 상당히 흔들릴 것 같아서 이렇게 표현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빠지고 이렇게 하루 더 빠지면 심지어 굉장히 흔들리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수는 고점이었으니까 언제든 내릴 수 있었다라고 냉정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자산 관리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또 하나 현재 상황들에 대한 이해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상황들이 왔는지에 대한 이해를 해보죠. 사실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었던 그냥 을에 있는 단순한 하루의 하락을 가지고 분석을 한다는 건 좀 웃기는 거긴 하지만, 그러나 지난 한 달간 누적되어 왔던 흐름들이 발현되었다는 측면에서 어떤 흐름의 변화가 있었는지는 파악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것들이 향후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친다면 한번 조정을 받았다가 시장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감안과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조정이 본격화된다고 할지라도 조정의 폭은 크지 않고 박스권에서 끝날 것이다. 즉 박스 상단에서 박스 중하단까지 한번 내려갔다가 자리를 잡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생각이 아닐까라고 판단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각도TV 7월 9일 금요일 순서 놓치지 말고 계속 쭉 들어갑니다. 자, 현재 상황들은 뭐냐? 인플레이션 공포가 디플레이션 공포로 변화된 상황이다 라고 정리하는 게 가장 직관적인 상황 설명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마지막 어떡하지 이런데 톡 건드린 거죠. 마지막 하나를 톡 건드린 거야. 우리가 모래에다가 침을 꽂아갖고 이렇게 할 때 마지막 살짝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탁 자빠지듯이 그런 게 있었는데, 어떤 거였죠? 네, 델타 변이와 코로나 확산 뉴스가 전 세계 시장에 탁 이랬죠. 이러다 이렇게 된 거죠. 무슨 말이냐? 인플레이션 우려를 그동안에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두 달 전에 금리가, 미국 10년물 금리가 1.73%까지 폭등을 하면서, 금리 폭등하면서 채권 가격 폭락.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오는 거 아니냐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준들은 계속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니야, 니네 이거 너희 착각했어 라고 시장이 달렸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일시적인 거 맞네. 그러더니 일시적인 걸 맞다고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동안 어디에 있었지? 라고 인식이 되었죠. 깨달음, 자각. 어떤 자각? 우리는 그동안 디플레이에 있었구나 라는 자각을 시장이 하게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또 하나가 더 붙었어요. 아주 중요한 또 하나가 더 붙어서, 뭐가 붙었을까요? 피크 아웃. 이게 더 겹치면서 디플레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시장이. 물론 최고가를 경신하고 하루 하락한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거 설명드리는 게 과도하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 누적된 흐름들입니다. 이게 분명히 왜냐하면 이제 와서 보니까 맞아, 먼저 공장 역할을 해주는 중국의 생산성 수치들이 좀 꺾였지. 그러니까 2분기에 막 좋으니까 지금 3분기도 좋을 거예요. 네.
거의 분명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지난달에 우리가 봤던 미국의 뭐죠? 수출입 동향, 즉 무역 적자 수준 중에 상품 수지 적자의 양을 보면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여전히 운임 지수 상황들을 보면 지금까지는 고공행진이다. 근데 지금 벌써 7월달 중순 가고 있는 상황이면 이게 이렇다면 3분기까지는 일단 이어질 것 같은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분기와 3분기가 피크였으면 어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삼성전자의 주가가 왜 안 올라가느냐 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게 휴대폰 사업의 부진, 그리고 실질적으로 좋아지고는 있으나 진짜 좋아지는 인텔의 서버용 칩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사실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애널리스트들이 삼성전자 너무 좋아, 반도체 너무 좋아 했냐면 2분기 3분기 진짜 수요가요, 그 일반 상품 수요가 폭발적으로 드러났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좋아요, 지금 좋아요, 지금 좋아요 얘기하죠. 너무 좋았거든 진짜로. 근데 주가들은 전 세계 주가들은 1분기 한번 세게 팡 쳤죠. 세게 팡 쳐서 사실 일부 반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 반영을 하려면 뭐냐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휴대폰을 얘기한 것이고 인텔 CPU가 마련돼야 DDR5가 붙으면서 더 좋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지금 그 시장의 의혹은 여기서 그 주문 피크가 터지고 슬러 내리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델타 변이 발휘로서 확진자의 확대를 보면서 자각을 하더라는 거죠. 원래 인간의 감성이라는 게 좋을 때는 나쁜 게 안 보여요. 근데 살짝 나빠지면 더 나쁜 내용들은 더 잘 포착되거든요. 그러니까 레이더가 호재 레이더만 돌다가 악재 레이더가 돌기 시작한 거죠. 이 균형을 가지고 호재와 악재 레이더를 같이 돌리면서 가야지 이제 훌륭하게 이런 시장에 적응된 투자자가 되는데, 인간의 본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을 땐 좋은 것만 보이고, 좋을 때는 호재 레이더만 돌아가고, 나쁠 때는 악재 레이더만 돌아갑니다. 두 개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되면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건데, 제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보통 대체적으로 성격이 안 좋더라. 그래서 투자 잘하는 사람들이 성격이 안 좋더라. 그래서 나는 더 까칠해지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피크아웃 논란, 그 경기 정점 논란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앞으로 중요한데, 이 부분은 되게 가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확정을 지을 수 없는 거야. 뭐냐? 수요가 계속 살아있으면 어쩔 건데. 3분기 전에 4분기까지. 게다가 이제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오는데, 지금 올해 뭐 애플 12 같은 게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지금도 많이 팔리고 있는데 13에는 더 많이 팔려. 그럼 어떻게 될 건데? 그럼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럼 피크아웃 지연이 되는 거 뒤로 계속 가는 거죠. 그러면 그때 되면 정말 안심하면서 다시 질러, 이런 상황들이 오겠죠. 근데 지금 애매모호한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진 지표가 있습니다. 중국의 지표가 바로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의 제조 PMI 지수 보시면 지금 50.90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51.83 막 이렇게 했었죠. 거기서 이제 슬슬 내려오고 있어요. 예, 거기서 슬슬 내려오고 있고, 복합 구매자 관리 지수도 마찬가지로 지금 슬슬 떨어지고 있어요. 슬슬 50 지금 2.9로 제조업보다는 높지만 떨어지고 있죠. 근데 어쨌든 제조 PMI가 떨어졌다라는 사실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원래 있었는데 없었던 사실이 아닌데 인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길거리에 들것으로 있다가 내가 봐서 너가 꽃이구나 라고 인식하듯이, 경제 사건과 지표들도 그냥 있는데, 원래 있었는데 그게 인식되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아시아 증시가 몇 가지 악재들이 같이 겹쳤어요. 일단 제일 큰 악재들은 인터넷 그 대표 기업들이 디디추싱에 의해서 독점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중국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신트로이카라고 지명을 했던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 이쪽은 그냥 자기네 내수만으로도 먹고 살아. 그러니까 그냥 계속 가는 거고 정부에서 드립다 밀어줄 거라고 확신이 드니까 그냥 지수가 뽑아내는데 이 빅테크 기업들은 세계 경기 흐름하고 같이 궤를 한다는 거죠. 중국 기업이긴 하지만. 근데 여기에 제재가 계속해서 가해지니까 그쪽에 투자 심리도 경색을 시켰다라는 게 어제 아시아 증시 폭락에 특별히 중국 시장 폭락, 홍콩 시장 폭락의 주요한 원인이었고 그 심리도 경색이 되었고 이거 하루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독과점 기업에 대해서 제재가 들어가니까. 근데 사실은 이렇게 독과점 기업에 대한 제재 이런 상황에서의 중국 제재가 오래도록 길어지면 중국에 유리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네. 오히려 중국의 그 거버넌스, 나라의 거버넌스라고 하는 나라 지배 체제에 대한 의혹을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더불어 해봅니다. 어찌되었든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우리 시장에서 계속 논의되었던 논란 중에 하나는 인플레이션이냐 디플레이션이냐 엔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이냐 기조적일 것이냐 했는데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조적일 것이냐에서 일시적인 것으로 넘어갔다가 이제는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논란이 인플레이션에 방점을 두었다가 이제 다시 디플레이션으로 방점이 넘어가더라는 거죠. 자, 이것들을 또 보여주는 지표가 있어요. 그동안에 그 인플레이션 논란이 가득했을 때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 제가 본전 금리라고 표현드렸던 그 금리가 지금 피크를 찍고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차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파죽지세로 올라갔잖아요. 작년 3월 이후로 진짜 급하게 올라갔거든요. 촥촥촥촥촥 올라갔는데 그게 최근에 줄줄줄줄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10년물인데요. 5년물은 조금 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인플레이션 기조에 있었던 게 아니라 디플레에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그 기반에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얘기 드리기는 편해요. 그래서 오늘 조금 방송이 늦게 나가는 것도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 하는 근본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그동안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흐름? 위험 회피,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나면서 채권 시장이 초강세로 들어갑니다. 10년물이 말이죠. 1.3% 설마 했는데 1.3% 빵 깨고 1.25% 정도 수준까지 갔다가 지금 그나마 좀 다시 올라온 것 같으네요. 1.295%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가 초강세로 가게 되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본 채권 들고 있는 것보다 미국 채권 들고 있는 게 훨씬 나아. 금리 괜찮잖아. 그리고 혹시나 모르잖아. 금리가 내려가면서 가격이 오를지도 하면서 엔캐리들이 좀 들어왔던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은 엔캐리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안전자산 선호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엔화가 강세. 엔화가 제일 강세. 원화는 근데 반대입니다. 원화는 상당히 약세고 마치 지금 갑자기 신흥국 취급을 며칠 받고 있어요. 원화는 선진국 무역국은 선진국인데 통화는 신흥국 같이 그렇게 뚝 떨어졌고요. 엔화 초강세, 그 다음에 유로가 다시 강세, 달러는 오히려 약세였습니다. 안전자산 선호가 나면서 달러가 강세여야 하는 것 같았는데요. 이거는 조금 이따 얘기 드리겠습니다만 유로존의 이슈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달러가 너무 강세였어요. 주간 단위로 오른 걸로 따지면 지난 한 달간 정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역시나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전개시켰던 마지막 타격은 델타 바이러스 확산에 의한 셧다운의 확산입니다. 일본 컸어. 이 뉴스 상당히 컸죠. 도쿄 지역의 올림픽 기간을 포함하는 오는 12일부터 내달 22일까지 그러니까 한 달 10일간을 네 번째 긴급 사태를 그 기간 동안에 발효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가 도쿄에. 자, 그러면 도쿄 올림픽은 어떻게 하는데 긴급 사태 발송 중에 못 하는 거지. 근데 하긴 한답니다. 어떻게? 무관중으로. 선수들 어쩔? 네. 무관중으로 치르기로. 야, 일본도 정말 운이 없다. 정말 운이 없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미국도 이 델타 바이러스 확산 나오는데 이게 24개 주 코로나19 확진자가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요. 그 중에
최근에 2주간 신규 확진자 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51%가 델타 변이 감염자로 확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하루 확진자가 38,000명에 이르고 있고, 호주에서도 봉쇄령이 연장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잘 관리가 되던 한국조차도 하루 확진자가 역대 최고 기록을 하면서 셧다운이 들어가는 뉴스가 전 세계적으로 타격을 입혔다. 특별히 유럽을 타격을 많이 입혔어요. 유럽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또 하나 여기에 디플레를 호출한 또 하나의 그 지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37만 3천 명을 기록했는데요. 전주 대비 2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계속 감소했었죠. 그래서 예상도 계속 감소해서 35만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봤는데 오히려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악재가 악재를 부른다는 말은, 악재 레이더가 돌아가면 그것만 본다고 말씀드렸죠. 그 연준 의사로 발표됐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냐면, 결국 테이퍼링을 조금 더 일찍 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의 마지막 의문. 연준의 여갈피 시장에서 단기 자금을 지금 연준이 차트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흡수하고 있는데요. 그 차트 펴 주시면 그 여갈피 시장에서 지금 보시면 쭉 올라오죠. 이게 여갈피 시장이 거의 없었던 정도 수준에서 1조 달러 수준까지 늘었다가 7천억 달러까지 줄었다가 다시 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과연 시장에서 영향이 없었을까? 지금 시장에 어떤 이런 하락과 영향이 없었을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조드리고 싶은 건, 미국은 역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에서의 하루짜리 조정이었으니까 이거는 그렇게까지 의미 부여하기는 힘든데, 워낙 아시아와 유럽이 많이 빠져서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앞서 ECB 뉴스를 드렸는데요. ECB, 그럼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막 부정적이 되실까봐 말씀드리면, 자, 어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어지고 나쁜 일이 벌어지면 연준은 어떻게 했죠? 완화적인 태도를 갖추었죠. 이번에는 ECB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에서 일종의 디플레아 전쟁을 지속하겠다라는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기존에 ECB의 인플레이션 타겟팅은 어떻게 됐었느냐? 2% 바로 아래, close to but below 2% 이거였어요. 2% 바로 아래 정도 수준을 인플레이션 타겟팅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 근처 2% 근처로 올라가면 우린 인플레이션 때려잡을 거야 라는 거였는데, 목표치를 2%로 변경했습니다. 자, 미국은 어떻다? 평균 목표 물가제 2% 평균 목표 물가제. 그러면 지금 계속 낮았으니까 2.5%까지도 공간이 열려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역시나 ECB도 이것을 올렸다라는 점, 이런 뉴스들을 감안해 보면 역시 연준과 중앙은행들의 완화적 스탠스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이 뭐 엄청난 하락으로 이어지는 거라기보다도 현실적으로는 단기 박스권 고점에서 슬금슬금 한번 밀리는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제 한국과 중국은 이미 상당폭 반영했다라는 것, 그리고 중국의 독과점 뉴스가 언제 해소될 것이냐는 것이 또 전 세계로 중요한 관심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정도로 오늘 시장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유는 오히려 재고 감소로 상승을 했고요. 금값은 1,800달러를 유지하는 정도 수준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너무 긴 시간이었네요. 함께 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또 오후에 그때 좀 소리 높여 땡스 갓 하고, 우리 어제 일단 한번 당했으니까요. 그런 모습으로 보기를 만나 뵙기를 바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조정을 받더라도 내 중심만 잘 지키면 됩니다. 이따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